3,000명을 거느린 김응하 장군은 끝까지 고전분투하지만 조총부대가 주력인 조선군은 갑자기 몰아닥친 모래폭풍 앞에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 김응하 장군은 필승 우리는 충무공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서 충무공을 이순신 장군의 별칭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무공은 절대로 이순신 장군만의 별칭이 아닙니다. 충무공은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최고의 무인에게 내리는 시호로서 오늘날의 오성장군만큼이나 무인에게는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충무공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 말고도 무려 8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 외에 조선시대 충무공 8명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장군다움과 어떤 큰 공을 세워 충무공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무공 조선 전기의 조영무 장군입니다. 조영무는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무인으로서 원래 그는 이성계가 이끄는 부대의 사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졸병치고는 무예가 너무 출중하여서 이성계를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신복으로 발탁됩니다. 그런 그는 조선 건국에 기여를 하게 되고 건국에 방해되는 고려 충신 정몽주를 제거하는 작전에 이방원의 명을 받고 앞장섬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죠. 이리하여 그는 조선 개국 3등 공신이 됩니다. 이후 이방원의 편에 붙어 일기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전심을 다해 도움으로 좌명공신 1등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우정승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충무공, 조선시대 엄친아 이준 장군입니다. 조선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곤의 아들입니다. 문무를 겸비하며 반듯하게 자랐으며 25세의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함경도 길주에서 중앙집권의 불만을 품은 이시애가 큰 반란을 일으켜 함경도 전체를 점령하는 일이 생기자 이에 묵과에 급제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준은 남이와 함께 토벌대의 총지휘관으로 전격 임명되어 함경도에서 유격전으로 관구를 괴롭히는 이시의 반란구를 4개월간의 접전 끝에 물리쳐 큰 공을 세웁니다. 이후 이준은 27세의 나이에 영의정으로 초고속 승진이 되므로 조선 역사상 가장 최연소 정승이 됩니다. 한마디로 끝발날리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물론 종친 뒷배경도 있긴 있었지만요. 아참, 궁궐의 궁녀 중에는 이준 장군을 크게 흠모하는 여인도 있는 통에 왕의 오해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준 장군은 왕족 출신, 뛰어난 문무겸비와 함께 용모도 꽤 준수했던 엄친아였던 걸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충무공 비운의 천재 무인 남이 장군입니다. 남이는 보통 30세 전후에 무관관직에 진출하는 조선사회에서 18세라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무과에 급제합니다. 무인으로서 과연 타고난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그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선전관으로 일하는데 어느 날 경복궁에 들어온 호랑이를 홀로 해치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시애의 난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우고 계속하여 북방 건주의 여진족 토벌에 앞장서서 추장 이만주를 제거하여 온 세상에 그의 무공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고속 승진하여 27세의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탄탄대로의 그의 잘나가는 삶은 그리 길지 못했으니 다음에 그는 영모조로 붙잡혀 거열령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 기막힌 죽음 때문에 민간에서 그의 죽음은 모함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 하며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 무당들이 그를 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지금도 무속인들이 관우, 메가더와 함께 남이를 신으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느 정도 그의 최후가 억울한 최후였음을 인정했는지 이후 순조 때에 신원되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하기 8일 전에 곧 망할 조정에서 그에게 충무시호를 내렸습니다. 네 번째 충무공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는 8세 때 마을에 큰 뱀이 돌아다니며 가축들을 잡아먹는 것을 활을 쏘아 잡았을 만큼 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두려움이 없는 용장으로 자라나 군문에 진출하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군사들을 위한 건의를 병조판서에게 냈다가 거절당하자 호기 있게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혈질의 상남자인 그는 진주 목사가 되었을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성으로 쳐들어오는 3만 대군의 일본군을 상대로 3,800명의 10배나 작은 병사들로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곽재우 등 의병들의 후방 지원을 받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 싸워 6일 동안 성을 지켜내고 적을 물리치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가 끝나갈 무렵 적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김시민 장군이 살았더라면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서는 김시민 하면서 그는 이순신처럼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으로 일본군을 물리쳤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선조는 이런 훌륭한 장수를 2등으로 밀어내고 조선 함대를 전멸시킨 원빈을 1등 선무공신으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폈는데요. 하지만 이후 김시민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에게 걸맞는 충무시호를 받게 됩니다. 5번째 충무공, 반란군을 진압한 이수일 장군입니다. 이수일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병마절도사로 야인을 소탕하는 작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로 정권이 자주 바뀌는 때에도 그는 조용히 묵묵히 국방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그를 한방에 훅 뜨게 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이괄의 반란이었습니다. 이괄은 인조 반정 때 가담하여 적지 않은 공을 세웠으나 제대로 된 포상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안도 절도사 부원수가 되어 북방의 군대를 양성하고 조련하였는데 그만 아들이 모함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되자 조정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련이 잘된 이괄의 반란군은 신속한 행군으로 결국 한양까지 점령해 임금이 도망가게 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는데요. 이에 이수일은 평안도 병마절 도사로 임명받고 이괄의 반란군 격퇴 작전에 나서서 안현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이괄을 제압하고 관군이 다시 한양을 탈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이수일은 지장인과 동시에 성격이 어질고 인자한 덕장이라서 병사들이 상당히 잘 따랐다고 합니다. 6번째 충무공, 인생역전의 황제 정충신 장군입니다. 정충신은 천민으로 충무공까지 오른 인생역전 최고봉의 인물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위하에서 마기를 하는 작두였습니다. 그러던 중 권율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연락서신을 조정에 전해야 하는데 왜군이 무서워서 군인 중 아무도 연락병으로 자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세의 정충신이 연락병으로 자원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고 기어이 서신을 조정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충신은 포상으로 천민에서 면천되었습니다. 권율의 눈에 들은 그는 권율의 사위인 백사 이양복 밑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미천한 천민이 목숨 걸고 연락병으로 공을 세워 장군의 눈에 들고 또 유명한 유학자의 제자가 되어 공부하여 무과에 급제의 장교가 된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 성공 스토리 같지만 이것은 엄연한 실화입니다. 어쨌든 정충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는 광해군 때는 북방 외교를 위해 임금의 서신을 들고 후금의 지휘관들을 만나며 위태로운 국제정세 속에 외교를 통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장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조정의 오해를 살 수 있었지만 친구보다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택한 정충신은 한양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한 이괄 반란군을 제압해 빼앗긴 수도 한양을 다시 찾아 임금에게 돌려줍니다. 정충신은 정묘호란 때까지 어려운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웠고 병자호란 1년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번째 충무공은 왕을 성심으로 호위한 구인우 장군입니다. 그는 인조 반정을 도운 공을 세웠으며 정묘호란 당시 한양에서 탈출한 왕을 호위해 강화도에서 후금을 막으며 싸웠고 병자호란 때는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왕실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심기원의 모반을 적발한 공로로 1등 공신이 되었고 이후 우의정, 좌의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8번째 충무공은 내생명검과 함께 김응하 장군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그 결과로 보면 차라리 그 기회가 없이 평범한 무장으로 살다 가시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는 병조판서 박승종에게 발탁되어 선전관이 되었고 이후 이양복과도 연을 맺게 되어 여러 군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618년 후금에게 압박받던 명나라는 조선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어 이듬해 도원수 강흥립의 부장으로 심화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명군은 매우 군기가 부실한 상태였고 화력을 조선에게 의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전투 결과 결국 명군은 대패를 하였고 3,000명을 거느린 김응하 장군은 끝까지 고전분투하지만 조총 부대가 주력인 조선군은 갑자기 몰아닥친 모래폭풍 앞에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 김응하 장군은 홀로 수십 명의 적을 베며 마지막까지 칼을 놓지 않고 무인으로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김응하 장군을 보고 후금의 지휘관은 대단하다. 저런 장수가 조선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우린 이 전투에서 졌을 것이다. 고 하며 그의 무인다운 모습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감동은 동맹군 명나라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명황실은 장군을 요동을 하는 높은 관직에 봉하고 백금을 장군의 유족들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김은하 장군을 영의정에 추증하여 그의 공적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제외한 8명의 충무공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무공들 중 안타깝게 전사한 분들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위를 정하자면 이순신, 김시민, 김은하 장군 순위라고 하고 싶네요. 물론 9분 충무공 모두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역시도 더 마음이 끌리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충무공 탑3는 어떻습니까?